자, 안녕하십니까. 로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노사장이 느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BMW 5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얼마 전에 나갔던 7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잘 캐치해낸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좀 달려보고, 중량이 2톤이 넘어요. 일반 5 시리즈 4기통들에 비해서 체감상 한 100kg 이상은 무거울 것 같거든요. 한 200kg 가까이 차이 날라나? 어쨌든 배터리 무게도 있고, 배터리가 20kWh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달라진 이 시스템, 뭐 똑같은 플러그인 하브인데 아닙니다. 로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뭐 달리기 성능부터 봐야겠죠. 이 무겁고 520, 20i 4기통 엔진인데 지까지 게 달려봤자, 그렇죠, 20i 4기통 엔진 뭐 190마력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플러그인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저기잖아요. 그 일반 하이브리드 모터랑은 다른 전기로만도 주행이 가능한 모터이기 때문에 요 모터랑 출력을 합산하면 출력이 대략 한 300마력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모터는 순간적인 토크가 강하니까, 타이어는 얘 지금 후륜입니다. 사륜이 아니에요. 얘는 타이어가 완전 썸은 아닌데 잘 버텨. 악셀 밟으면서 쫙 가는데 지금 ESC 경고등 막 들어오면서 밀리면서 그냥 가는데, 이 사람들이 꼭 사륜이어야만 앞에 접지가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무게 배분과 앞바퀴 서스펜션의 설계 구조와 타이어가 뭐에 따라 다른데, 바깥으로 약간 밀리는 감은 있지만은 기가 막히게 진행시켜. 좋았어. 아주 그냥. 브레이크는 뭐 이 정도면은 끝장나는데. 아니 2.1톤이 넘고 후륜, 사람들이 무슨 사륜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완전한 서머 타이어도 아닌 어느 정도 연비를 배려해주는 트란자, 약간 그래도 약간 고성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타이어가 꼽아져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데 방금 코너에서 롤링도 심하지 않고 차가 전체로 밀릴 것 같은데도 앞바퀴가 딱 버텨주면서, 아니 이렇게 가주면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차가.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타보면 무겁고 하이브리드고 한데 움직이는 거는 영락없는 스포츠 세단이라는 거죠. 일단 밸런스에서 기가 막히는데, 제가 이 신형 5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 지적을 한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플랫폼이 이전 G바디 플랫폼에 비해서는 무겁고 무게중심이 높다. 그래서 G바디를 막 몰았을 때랑은 좀 다르다. 얘는 전기차 i5랑 이 생산을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좀 우선시되는 그런 이 아래쪽에 배터리를 까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제가 520, 523D, 530을 타봤을 때 뭔가 이전 G바디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쪼까 거시기 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무게중심, BMW나 또는 달리는 차들은 무게중심과 무게배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서 내가 별로다는데, 전기차나 이 플러그인 하브에 와서는 이게 이제 오히려 역공이 되는 거죠. 왜? 배터리를 바닥에다 깔아버리니까 이 무게중심에서 괜찮아지고, 원래 BMW가 5대5의 무게 배분을 잘 세팅을 하는데, 그래도 앞에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미션 안에 토크 컨버터와 다판 클러치, 요 사진 보시면 토크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얘는 토크 컨버터 없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판 클러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션의 무게도 무거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이 아무렇게도 좀 더 무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쪽에 배터리를 그것도 뭐 뒷바퀴도로 트렁크로 까는 게 아니고 뒤에 의자 밑에, 뒤에 승객 의자 밑에 깔아버리니까 무게 배분에서 완전히 얘네가 노사장이 지적하는 그런 점들을 오히려 역공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 세팅을 갖고 있으니까 달릴 때 사람들이 이 승마의 엔진 갖고는 안 돼. 얘 전기 모터랑 같이 가자. 브레이크, 뒤에가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급브레이크 시에 여기 언덕을 넘어서 급브레이크, 급브레이크가 굉장히 앞으로 쏠림이 없이 그냥 바닥에 딱 붙어서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느낌. 속도가 좀 빠른데요. 악셀을 그대로 전개하면서, 이야, 이거는 뭐, 이야, 완전히 그냥, 야, 이거는 플러그인 하부가 이렇게 달려버리면은, 과거에 내가 플러그인 하부를 무게중심이 안 좋고 무겁고 둔하다 그래서 까고 뭐 운전 질감이, 주행 질감이 안 좋다 그래서 깠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완전 반칙인, 영차! 와, 콧물이 다 나오려고 그러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거를 설명하기 쉽지 않아. 큰일 났네. 원래 플러그인 하부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BMW가 사람들이 내가 7시리즈 그 750E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7시리즈는 뒷바퀴 조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뒷바퀴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M5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M5가 아니다 어쩌다는데 BMW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스포츠성에 목숨을 걸고 차를 만드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보니까 이 신형 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전기차랑 공유를 하고 또 전기차를 그동안 판매를 하면서 중량에 대한 이 중량이 무거워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도 지금 달리는 거 보면 전에 지바디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바디에서 제가 지금부터 이 차의 원포인트 레슨 두 가지의 중요한 리뷰 내용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과거에는 노 사장이 플러그인 하부는 무게 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작동 범위에서 전기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뭐 의존을 하고 뭐 전기로만 왔다 갔다 할 거면 전기차를 사지 뭐하러 이거를 타냐, 의미가 없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겁고 이 로직 자체, 전기 모터 출력이 센 전기 모터만으로 막 130, 150km를 가니까 전기 모터의 어떤 그 개입과 빠지고 충방전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직이 안 좋기 때문에 노사장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바디에서는 무겁고 로직 자체가 안 좋다라고 노사장이 안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과거에 3년 전에 뭐 2년 전에 노사장이 많은 BMW들을 칭찬하면서도 오준영 지점장님이 가장 서운해했던, 여기서 인사 오빵떡 지점장님 전화번호 딱 오빵떡 지점장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노사장님 자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때 이 차는 노사장님이 엄청 좋아할 거야 막. 근데 적중 이거 뭐 움직임이 뭐.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유일하게 우리 오준영 지점장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리뷰 530이 안 좋다고 내가 막 깠단 말이에요, BMW. 그래서 사람들이 야, 노사장은 BMW에서 차량을 이렇게 지원받아도 깔 땐 까는구나 했는데, 그때 내가 플랫폼이, 그때는 BMW가 무거운 플랫폼에 대한 대응 또는 전기차를 같이 생산하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들 때는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전기차와 함께 또는 무게에 대한 어떤 이런 컨트롤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게, 원래는 내가 이게 내연기관 520, 530에서는 무게 중심이 좀
푼 것 같다. 그래서 지바디랑 운전 느낌이 너무 다르다. 지바디가 쫀득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스포츠에 맞는 주행 질감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라고 제가 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은 아닌 거죠. 이 플랫폼에서는 약간 무겁고 좀 커지고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해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520, 530에서는 노사장이 조금 부족하다, 뭔가 차가 좀 커지고 움직임이 둔탁하다 라고 했는데, 얘처럼 2톤이 넘어가는 이런 급에서는 기가 막힌 세팅값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50E를 타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걔는 차값도 있고 뭐 출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지금 그 다음에 엄청난 전자장비 옵션을 갖고 있는데, 얘는 지금 후륜으로 M 패키지가 들어가서 9천만원 정도로 내가 차값을 알고 있거든. 여기서 할인해받고 뭐하고 하면 8천 어느 정도에 사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8천만원을 넘게 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 플러그인 하이브는 전기차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엔진에 대한 뭐 성능 별로 안 좋고 차 무겁고 그거는 과거의 얘기죠. 여기 썸네일에 민선이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진짜예요. 과거에는 플러그인 하브가 무게 배분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세팅에서 사실 일반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럴 거면 전기차를 타라라고 했는데, 지금 플러그인 하브는 달라요. 제가 도요타 라브4 플러그인에서도 칭찬을 많이 했지만, BMW 750이 3주 전에 나갔던 리뷰에서도 활용 정점을 찍었지만, 얘는 4기통인데 충전을 하고 나서 얘가 지금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다판 클러치와 다판 클러치 주변에 있는 이 모타,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는 이 모타에 대한 출력과 배터리의 효율성, 그리고 모타에서 나오는 힘을 전기차는 감속기, 일단 감속기를 통해서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일정 구간, 많이 쓰는 일정 구간에 대한 세팅은 감속기에 대한 기어비와 모터의 출력으로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겠지만, 얘는 8단 미션에 기어비를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한단 말이죠, 모터가 출력을 냈을 때. 그래서 달릴 때 120km 정도의 속도를 낼 때, 요 사진 보세요. 내가 밤에 찍은 건데 여기는 이제 120km로 항속을 못하니까 120 항속을 할 때 모터 출력이 20%밖에 안 나와요. 20%의 모터 출력으로 어떻게 시속 120km가 나와? 기어비를 쓰니까. 변속기에 기어비를 활용을 하니까 그 속도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배터리 전체 용량이 19kWh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충전을 하게 되면 아침에 내가 꽉 찼을 때 23, 24 이렇게 충전이 돼. 그거는 충전하면서 빠지는 전력이 이게 냉각 효율? 뭐 이런 쪽으로도 충전 저기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kWh 정도를 충전하면 6,000원이 채 안 돼요. 6,000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충전을 딱 채운 다음에 전기만으로 어느 정도를 가냐? 요 영상하고 좀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아침에 63점 몇 킬로에서 출발을 했죠. 오늘 엔진 시동 아침에 내가 워밍업 할 때만 살짝 걸고 주행하면서부터는 아예 한 번도 엔진이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낮에 매장에서 일하면서 잠깐 뭐 사러 왔다 갔다 2번 차를 끌고 나갔었고, 시내 주행을 그냥 한 10km 정도, 8km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퇴근하면서 보니까 전기를 이제 다 썼습니다. 막 지금 다 끝났어요. 좀 전까지 여기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막 끝났는데 총 주행거리가 168. 그러니까 배터리만으로 100km를 넘게 탄 거죠. 그리고 ZF의 8단 미션의 기어비를 봤을 때는 웬만한 전기차와 맞먹는 전비, 또는 일부 구간에서는 전기차보다도 전비가 잘 나오는 그런 구동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충전해서 몇 킬로와트가 충전이 되고 얼마가 충전했는지 확인하고 와인딩에 가서 본격적으로 5302의 진면명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퇴근할 때 완전히 배터리를 다 썼고 지금 다 풀 충전됐거든요. 자, 이제 충전은
23kWh에 6,400원이 충전이 됐어요. 근데 얘가 원래 10kWh인데 아마 충전하면서 로스 나는 게 있어서 저 정도 충전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내가 전기만으로 회사를 갔는데 회사를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이 배터리의 잔량이라든가, 그리고 달리는 중간중간 너 혹시 엔진을 켜거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로 영상 찍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엔진은 단 한 번도 살아나지 않았고, 아침에 워밍업 할 때만 혹시라도 중간에 엔진이 살아날 때 실린더 블럭에 기스가 날까봐 워밍업 정도로만 내가 아침에 한 30초 정도 엔진을 돌려준 거 빼고는 주행하면서부터는 엔진을 아예 안 켰어요. 자, 그리고 회사를 도착했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이 양을 보세요. 남아있는 배터리 양.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회사에서 일 보러 다닌다고 마트 가고 뭐 철물점 가고 왔다 갔다 한 8km, 10km 정도를 또 전기로 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집까지 전기로만을 왔더니 100km 정도를 탄 거예요. 100km 정도. 배터리만 갖고 탄 거예요. 배터리만 갖고 100km. 내가 봤을 때 그냥 좀만, 내가 아침에 막 지랄하면서 달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침에 막 천천히 완전히 전비나 연비 운전, 나는 그렇게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내가 추월을 했으면 추월을 했지, 추월을 당하고 운전을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탔는데도 대충 전기로만 내가 봤을 때는 한 11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시내만 타면 한 90몇 km 타겠더라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5,000원 중후반 충전을 해서 100km를 넘게 탄단 말이에요. 전기만으로. 아무리 연비 좋은 디젤을 타도 5,000원 갖고 100km를 못 가죠?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10,000원을 갖고 디젤 차들이 엄청 살살 탔을 때 100km 이상을 타면 잘 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얘는 엔진의 대부분, 차의 대부분이 내연기관의 시스템이잖아요. 전기차처럼 전기차만을 위한 세팅이 아닌데 모터 출력도 약하고, 근데 이 정도 전비가 나오면은 웬만한 테슬라 이륜 모델의 전비랑 별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처럼 뭐 더 세게 더 약하게 걸리고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달리다가 악셀을 넣으면 항속으로 쭉 가다가 브레이크만 살짝 걸면 회생제동이 걸리는데, 이게 전기차는 1단 감속기다 보니까 이 감속기를 통해서 모터 쪽에 부하를 세게 걸리게 할 거냐 덜 걸리게 할 거냐를 전기의 흐름의 양으로 조절하는데, 얘는 8단 기어를 통해서 역으로 구동축에서부터 파이널 기어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성 기어 3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모터까지 전달이 되니까 기어비, 그러니까 프로그램 로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에 살짝 얹으면 싹 하고 회생제동을 거는데, 이 회생제동을 거는 양이 엄청나게 부드러우면서 회생제동의 양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노사장님, 그거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봤던데 네가 그때 그랬잖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로 가는 게 끝나고 나면 엔진 출력도 비리비리하고, 엔진이 약한 엔진을 갖고 무거운 차를 주행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다고 네가 그랬지 않았냐. 그래, 그때는 틀렸어. 근데 지금은 왜 맞냐? 프로그램 로직, 노사장이 늘 그래, 숙성된 데이터베이스,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이 차를 잘 만드는 회사들은 주행 데이터 세팅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전기 모터만으로 가는 거를 만약에 다 썼어. 다 쓰고 나면, 자, 지금 영상 봐보세요. 내가 집에 갈 때 전기 모터 배터리를 다 썼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갈 때 플러그인하고 현타가 와야 되는 시점에 얘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갈 때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 쪽이 회색이야. 근데 가다가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회생제동이든 뭐든 채우잖아요. 예전에는 엔진을 막 가동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 얘네가 갖고 있는 전체 배터리의 용량에서 플러그인 하업으로 갈 수 있는 배터리의 사용량이 내 느낌에는 80%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뒀다가 전기 모드만으로 다 쓰지 못하게 남겨놓고 얘를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드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가구 소금하면 여기 계기판의 아래쪽 봐보세요. 파란색으로 됐다가 회색으로 되면 전기가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금방금방 충전을 하고 남아있는 잔류량의 전력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어시스트를 하니까, 이게 내가 영상의 제목에 써놓은 BMW는 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노사장의 추측인데, BMW는 과거에 토요타가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장을 싹쓸이를 할 때 라이센스를 걸어놔서 일반 제조회사들이 직병렬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못 쓰니까 미국이나 현대기아나 다른 몇몇 회사들은 병렬식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현대는 지금도 병렬식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노사장이 늘 말해요. 병렬식은 눈 가리고 아웅의 사기나 다름없다. 왜? 병렬식은 비싼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병렬식을 만들어 놓고 일반적인 직병렬하고 비슷하게 팔아먹는 제조회사들의 꼼수를 노사장은 되게 싫어했죠. 하이브리드는 병렬식은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비면에서는 물론 좋을지 몰라도 로직 자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 차는, 그 시스템은. 근데 이엔의 BMW는 병렬식을 생산을 안 했어. 나는 과거 때부터 왜 BMW는 하이브리드를 안 팔지? 근데 얘네들은 두 가지 하이브리드를 팔아. 뭐? 마일드 하브랑 플러그인 하브 두 가지만 판단 말이야. 자, 마일드 하브는 노사장이 지금까지의 BMW의 다른 차들에서 얘기했듯이 얼마 전에 뭐 X6라든가 뭐 X5라든가 여러 가지 BMW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말했잖아요. 이 마일드 하브는 전기 모터만으로는 못 가지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연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근데 내연기관의 세팅값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처럼 차가 경쾌하고 재밌고 쓸데없이 무겁지 않고 연비가 잘 나와. 그러니까 BMW는 판단했을 때 굳이 3-4kWh의 배터리를 뒤에다 두고 굳이 쓸데없는 모터를 해가지고 왜 차를 무겁게 하고 생산 단가를 비싸게 해야 돼? 그냥 우리는 마일드 하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이브리드에 거의 필적하는 80% 이상의 효율을 따라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하는데, 굳이 마일드 하브를 만들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BMW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안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그인 하브를 만들었어. 과거에는 노사장이 세팅값이 안 좋아, 차가 무거워, 전기로 가는 게 끝나고 나서의 효율성이 안 좋은데,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팅값을 잡았고 플랫폼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게 배분이라든가 중량 변화라든가 주행 세팅에 관련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i5라든가 이 차를 딱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자, 전기를 꽉 충전을 했어. 6,000원 정도 충전이 됐어. 100km를 넘게 타는 거야. 사실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루 이틀 동안 쓸 수 있는 주행거리의 양이 100km 미만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차를 가지고 전기차랑 똑같은 전비를 가지고 이 차를 운용을 하는 거. 그 집에서 충전을 해. 자, 그리고 장거리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급하게 충전을 못할 때는 내연기관처럼 차를 쓰는 거죠. 내연기관 차나 똑같잖아. 내연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가미가, 아까 영상 봤듯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플러그인 하브 19kWh의 배터리를 다 쓰면 19kW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15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4kW 정도를 남겨놓고 얘를 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무거우니까 전비나 연비가 떨어지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그인 하브 하나를 가지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예요.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처럼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행 질감에서 150km, 160km, 170km를 주행을 했을 때 얘가 주는 주행 질감은요, 일반적인 일본 차나 웬만한 미국 차나 현대기아 차가 얘가 주는 주행 질감을 따라간다? 못 따라가요. 그리고 내가 i5를 탈 때 느꼈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i5를, 그때 그 i5도 뒤에만 에어스프링이고 앞에는 일반 댐퍼였거든요. 얘처럼. 얘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서브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차체 일부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소재 공학적인 측면이 요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뒷바퀴를 컨트롤하기 위한 멀티링크는 기가스틸로, 필요한 부분에 어퍼함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너클함 방대한 알루미늄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 쪽에 에어스프링을 주게 되면, 앞에는 왜 에어스프링을, 앞에는 운동 성능이나 차량의 단가를 위해서 이 어떤 이 스티어링을 통해서 느껴지는 주행 느낌을 잘 뽑아내려면 에어스프링은 약간 둔탁해지거나 너무나 좀 뭐는 폭신폭신하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는 에어스프링이 좋지만 승차감은 무조건 좋죠. 근데 날카로운 핸들링이나 단가에서나 또는 오래 탔을 때 유지 비용에서는 메인터넌스에서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는 과거에 X5M 처음에 나왔을 때 앞에는 코일오버 스프링, 뒤에는 에어스프링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짐을 많이 싣거나 또는 사람이 많이 타거나 그랬을 때 뒤쪽의 무게를 일반적인 코일오버 일반 댐퍼는 주저앉아 버리니까 댐퍼에 움직이는 스트로크에도 영향을 주고, 스프링, 철제 스프링이 눌리게 되니까 스프링이 내야 되는 탄성 개수에서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오메트리가 깨져. 근데 에어 스프링을 세팅하게 되면 100% 쫀득하게는 못 가겠지만, 일단 에어스프링을 넣게 되면, 내가 i5를 추석 때, 재작년인가 추석 때 쓸 때 보니까 뭐가 좋냐면, 부모님을 모시고 뒤에다가 친척집에 갈 때 짐을 많이 실었는데 뒤에 차고가 주저앉질 않아요. 정상적인 차고 유지를 에어스프링이, 차고 조절에 관련된 센서들이 있으니까 에어스프링은 높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많이 실어도 정상적인 이 차고를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릴 때 뒤쪽에 또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더 많이 넣어서 스프링 레이트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주행 질감이 깨지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타도 뭐든 뒤가 눌리지를 않아. 그리고 장거리를 갈 때 묘사장이 늘 말하는 스포츠성과 안정성의 카퍼시티, 능력치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설계 구조에서인데, 얘는 설계 구조는 넘버원. 완벽하게 되는데 거기에 에어스프링이 들어가서 차고 조절이라든가 부드러운 승차감이라든가 딱딱하게 조절, 그러니까 스프링 레이트를 우리 아이박 스프링, 하드 스프링으로 세팅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에어스프링이 알아서 조절을 해주니까 고속으로 달릴 때나 부드럽게 달릴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쭉 하고 뭔가가 풀린 다음에 쭉 달릴 때 뒤쪽에서 주는 이 에어스프링의 승차감이 굉장히 고급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굉장히 부드럽게 쫙 간단 말이죠. 그리고 앞은 일단 후륜 구동이니까 앞바퀴 쪽에 구동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았고, 일체형 같은 코일오버 스프링 세팅이 딱 돼 있으니까 이 스포츠성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BMW가, 내가 BMW를 좋아해서 빨아주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어떤 이 테크놀, 과학적인 이 세팅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는 굉장히 뭔가 자동차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주행 세팅을 할 때 정말 잘해요. 야, 진짜 얘네는 차를 만드는 기술이 남다르구나. 자, 이제 달리면 엔진과 모터가 같이 합산 출력을 뽑아낼 때 290마력입니다. 폭발적으로 달리잖아요. 530에 비했을 때 530하고 그냥 맞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530보다는 수치는 높을 수는 있지만 토크도 높고 대신에 중량이 높기 때문에. 근데 쭉 달렸을 때 과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이 주행 질감에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진짜 뒤에가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사람들이 뭐 후륜은 뭐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무슨 732 후륜 타잖아요.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른데 브레이크 진짜 훌륭하고, 주행 질감이 플러그인 하브라든가 모터에서 출력을 준다 어쩐다를 요만큼밖에 못 느낍니다. 대부분은 80% 이상이 내연차 같은 세팅으로 돼 있고, 이 BMW 530e는 진짜 매력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 아니라니까요.
전기차나 뭐 연비가 잘 나오는 차, 조금 럭셔리한 차, 조금 괜찮은 차 두 대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요. 왜? 주행거리가 많을 때나 뭐 할 때나 뭐 엔진과 미션을 위해서 또는 뭐를 위해서 뭐 좀 싼 차, 주행거리가 많은 차, 뭐 전기차, 전비를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타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한 대로 전기차까지의 포용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 가격이 비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사님 나는 후륜은 좀 쫄려요. 사륜이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구성으로 보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시운전 해보시고 시승해보시고 삼천리에서만 꼭 사야 됩니까? 아니죠. 딜러십 많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사세요. 가서 이 차는 정말 과거 이전의 지바디랑은 다르니까 선택해도 절대 후회 없을 겁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 나는 이런 BMW 행보를 정말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음 차는 미니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로터스랑 포드의 차들이 또 이 협찬이 돼 있으니까 리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